안녕하세요. 아보누입니다.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네이버 블로그 디자인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디자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블로그 디자인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블로그나 기업 블로그를 보면은 정말로 잘 만들어진 디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관련 블로그와 관공서 블로그 위주로 디자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디자인의 새로운 블로그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블로그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가로 고정된 사이즈의 상단 메뉴가 보이고 좌측 메뉴 형태가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형태에서 조금 발전을 시키면은 상단 탑 부분을 와이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는 첫 번째 아래편 부분에서 상단 부분만 와이드 배경으로 변경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형태보다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은 상단 배경을 아래로 더 넓힌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블로그 형태입니다. 세 번째 블로그는 첫 번째 블로그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단지 상단에 큰 배경을 넣었다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배경 디자인 하나로 블로그가 더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블로그였습니다. 이제 점차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태 스타일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형 블로그란 홈페이지 느낌이 나는 블로그 형태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시청의 블로그입니다. 상단에 굴림꼴 글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쓰는 다양한 글씨체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달서구청 공식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큰 와이드 배경에 링크 걸 수 있는 메뉴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인시 블로그 스토리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홈페이지 스타일로 로고와 메뉴 부분, 하단에 상단 이미지 부분, 그리고 아래에 본문 영역이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네 번째 블로그는 세종시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도 보면은 가로로 메뉴가 5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블로그는 특허청 블로그입니다. 특허청 블로그도 보면은 가로로 메뉴가 5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섯 번째 블로그를 보겠습니다. 가로 한 줄에 메뉴가 5개가 있고 한 줄이 더 포함되어 총 10개의 메뉴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로 메뉴가 5개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디자인은 공주시 공식 블로그 사이트입니다. 레드닷 어워드에서 디자인 관련 상도 받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잘 되었습니다. 이전의 디자인들이 가로로 메뉴가 5개가 있었다면 이 블로그는 좌측 세로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구광역시 블로그도 보시면은 세로형의 메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블로그는 제 아보누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는 또 다른 특징으로 가로 메뉴가 지금까지 5개였다면 여기서는 6개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메뉴 아래에 서브 메뉴들을 두었고 로고 우측편에도 SNS 링크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색하는 부분이며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은 지금까지 블로그와는 다르게 하단에 푸터 부분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블로그 형태를 보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블로그들이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공통점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홈페이지형 블로그들을 캡처를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청의 블로그입니다. 이 부분에 투명 위젯을 얹어 보겠습니다. 투명 위젯을 얹으면은 메뉴가 5개 있는 부분에 투명 위젯이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대구시 블로그도 보겠습니다. 메뉴가 이 부분에 있는데 공통적으로 메뉴 부분에 덮여져 있습니다.
용인씨 블로그도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메뉴가 5개 있는데 옆으로 약간 삐져나온 것은 상관없습니다. 마우스 부분이 가운데로 향하기 때문에 결국 메뉴 5개 부분에 얹어져 있습니다. 세종시를 보겠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5개 부분에 얹어져 있습니다. 특허청도 동일합니다. 네이버 디자인을 보면은 가장 가이드라인에 잘 맞춰져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메뉴로 되어 있던 공주씨 블로그를 보겠습니다. 공주씨 블로그는 좌측 부분 이 한 개 가이드라인 부분에 집중해서 메뉴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작은 아이콘 배너 부분도 보면은 전부 가이드라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다채운 블로그도 보시면은 이 왼쪽 부분에 메뉴 부분들을 집중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도 메뉴 부분이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보누를 보겠습니다. 아보누는 지금과는 다르게 큰 메뉴가 6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투명 위젯을 얹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메뉴 개수는 6개이지만 이 2개 메뉴가 1개의 위젯에 같이 얹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블로그 디자인들이 세로 5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메뉴명을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면은 홈페이지형 블로그의 50%를 이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왜 5개를 꼭 맞춰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블로그의 관리자 페이지에 꾸미기 설정의 레이아웃 위젯 페이지입니다. 스크롤 내려보면은 가로 5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블로그 자체가 가로 5개까지만 위젯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위젯의 역할은 이 중에서 mm1이라는 위젯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위젯의 크기는 가로 170픽셀로 이 안에서 투명 이미지를 넣어서 링크를 걸 수 있는 소스를 입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디자인은 5개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안에서 아래처럼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디자인을 보시면은 투명 위젯의 구조에 맞게 메뉴를 위치시키고 이 해당되는 투명 위젯 부분에 이런 링크를 걸 수 있는 투명한 이미지를 얹어서 링크를 거는 방식입니다. 옆에 메뉴에 링크를 걸 때는 투명 이미지를 하나 더 옆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투명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투명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후에 얹어서 링크를 거는 겁니다. 이 투명 png 파일을 이용해서 링크를 거는 것이 블로그 디자인의 2번째 비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디자인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 입력과 카테고리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시작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보면은 블로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를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 블로그의 초기 상태입니다. 블로그는 따로 개설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가 바로 블로그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는 blog.naver.com 자신의 아이디 주소입니다. 초기 상태에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고 작성된 글이 없습니다. 글을 작성할 때는 이 부분에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내 블로그를 보았으니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내 메뉴를 클릭한 후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화면이 블로그의 관리자 페이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내 블로그 기본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왼쪽 메뉴에 보면은 기본 정보 관리에 블로그 정보가 있습니다. 블로그명을 변경을 하면은 블로그명은 이 부분에 변경이 됩니다. 별명을 입력을 하고 소개글을 적습니다. 소개글은 블로그 상에서 이 부분에 소개 문구가 들어갑니다.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이미지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로필에도 적용된다는 부분은 네이버 로그인 시 보이는 이 부분 프로필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블로그 프로필과 네이버 프로필에 동시에 적용할 때는 체크를 하고 네이버 프로필에 적용 안 할 때는 체크 해지를 하면 됩니다.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는 예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 볼 때 배경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지는 먼저 작업을 해 두어야 됩니다. 저는 포토샵에서 프로필 이미지는 가로 세로 400픽셀이 정사각형 이미지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필 이미지를 저장을 해 두었고 이 이미지는 모바일 배경 이미지를 말합니다. 가로 800에 세로 400픽셀로 작업을 해서 아래와 같은 이미지로 저장을 했습니다. 미리 만들어준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클릭하고 찾아보기를 눌러서 미리 작업해둔 프로필 로고 가로 세로 400픽셀 이미지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 부분에 적용이 되었고 바로 아래 부분에 모바일 커버 이미지도 등록을 하겠습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모바일 배경용 이미지 가로 800에 세로 400픽셀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이 부분에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 최종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반영되었다는 부분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내 블로그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변경한 블로그명과 프로필 이미지와 소개글, 별명 등이 변경이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블로그명이 들어갔고 프로필 이미지, 별명, 소개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위한 상단 배경 이미지를 작업을 해 두었는데 상단 부분에 메인 메뉴를 5개를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에 메뉴 글 관리를 클릭해서 왼쪽 부분에 블로그를 클릭합니다. 상단 메인 메뉴를 5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추가함으로써 메인 메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최초 게시판 1개가 미리 생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름을 메인 메뉴 01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명을 변경을 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첫 번째 메인 메뉴가 생성되었고 5개 메뉴를 구성할 예정이니 5개를 만들겠습니다. 메뉴를 만들다 보면은 메인 메뉴 하위로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메인 메뉴를 5개를 최종 만들겠습니다. 메인 메뉴 5개를 만든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블로그 화면으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면은 카테고리 부분에 메인 메뉴 1부터 5까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단 배경 이미지를 이와 같은 이미지로 넣고 난 후 상단 메인 부분에 메인 메뉴 5개를 카테고리에 생성한 메뉴에 링크를 거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 넣기와 로고 타이틀 영역을 수정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에 배경 이미지를 넣기 전에 레이아웃 구조에서 기본 제공되는 메뉴 부분을 이 위치인 상단 부분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레이아웃 구조 설정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겠습니다. 내 메뉴에서 관리를 클릭합니다. 꾸미기 설정을 클릭합니다. 스킨의 레이아웃 설정을 변경해야 되므로 이 부분 레이아웃 설정을 클릭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레이아웃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메뉴 형태 부분을 타이틀 윗부분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메뉴 형태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로 이동시키면은 순서가 변경이 됩니다. 메뉴 형태를 위로 올린 후 하단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변경을 하고 나면은 이 부분 영역이 아랫부분에서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형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상단 부분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메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시작점과 끝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 지점은 상단에 프롤로그 블로그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
이 글자 부분이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점은 가장 우측 상단에 보면은 점 9개로 된 메뉴 부분, 이 부분이 블로그에서 본문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시작점은 이곳이고 끝나는 지점은 이 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캡처를 했습니다. 포토샵으로 이동해서 프롤로그의 앞부분을 시작점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첫 번째 라인을 그어두고 점 9개가 끝나는 부분을 끝나는 지점으로 가이드라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투명 위젯이 들어가는 5개 부분을 투명 가이드라인으로 얹어 두었습니다. 투명 위젯은 마지막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보다 이 정도 앞부분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런 투명 위젯의 구조를 생각하시고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투명 위젯을 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현재처럼 디자인을 해두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시작 지점, 끝 지점, 그 사이에 메뉴를 5개를 해두었습니다. 메뉴 위치를 보면은 투명 위젯에 메뉴 위치가 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하되 이미지 작업 시 배경 가로 사이즈는 가로 1920 픽셀로 하였습니다. 가로 사이즈를 크게 한 이유는 모니터의 해상도가 큰 경우를 생각해서 가로 사이즈는 충분히 크게 제작을 합니다. 가로 1920 픽셀의 세로는 디자인에 맞게 높이를 정하시면 됩니다. 1920 픽셀의 가운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앙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작업 시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이 제가 만든 투명 위젯과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한 포토샵 원본 파일을 제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제 카페에서 이 파일을 다운받은 후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배경 이미지를 자르기를 통해서 상단 이미지 부분을 PNG 파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자르기를 한 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PNG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선명도가 가장 뛰어납니다. 백그라운드라는 파일명으로 PNG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서 상단 메뉴에 보면은 꾸미기 설정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이 화면 우측편에 보면은 현재 스킨 배경 부분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스킨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메뉴 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경을 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스킨 배경 부분에서 직접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상단 부분에 파일 등록을 클릭을 해서 포토샵에서 작업된 백그라운드 PNG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뒤편 화면을 보면은 배경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현재 디자인을 적용하겠습니까 해서 적용을 클릭. 그럼 보시는 화면처럼 상단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킨 배경 이미지를 넣고 난 후 보니까 이 부분에 데이터피아 블로그라고 블로그명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배경 이미지를 넣기 전에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레이아웃 구조로 설명한다면 이 부분이 메뉴 형태 부분이고 이 부분이 타이틀 영역입니다. 바로 이 형태입니다. 메뉴 형태 타이틀 영역 부분. 이 블로그명이 적힌 부분이 바로 이 타이틀 영역인 것입니다. 디자인을 변경하고 나서는 이 타이틀 부분이 이 로고 부분으로 대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이틀명을 안 보이게 처리를 하고 현재 타이틀 영역 부분이 이 정도 높이라면은 이 높이를 새로 디자인한 로고 높이에 맞게 타이틀 영역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먼저 타이틀명을 안 보이게 먼저 처리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꾸미기 설정을 클릭한 후 상단 메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합니다. 우측편에 스킨 배경 바로 아래에 있는 타이틀을 클릭을 한 후 블로그 제목 부분을 표시 안 함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타이틀명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이틀 영역 부분이 지금은 이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로고 부분의 높이로 변경을 합니다. 타이틀 부분의 높이는 메뉴 형태 부분 아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메뉴 형태 아랫부분 높이를 구하면 됩니다. 바로 메뉴 형태 부분의 아랫부분 높이니까 이 정도 높이로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높이가 77픽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꾸미기 설정에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가신 후 타이틀 부분에 좀 전에 블로그 제목은 표시 안함으로 했고 영역 높이를 현재 385픽셀에서 77픽셀로 변경을 하고 최종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세부 디자인 적용에서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아랫부분에 있는 본문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영역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메뉴 형태의 영역 부분이었고 바로 아래 타이틀 영역이었습니다. 메뉴 영역 바로 아래의 타이틀 영역은 마우스가 링크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마우스를 천천히 내려보시면은 하살표에서 손 모양으로 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부터 타이틀 영역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타이틀 영역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손 모양에서 하살표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이틀 영역을 77픽셀로 했는데 보면은 타이틀 영역이 이 라인 부분에서 끝나야 합니다. 타이틀 아래에는 메뉴 영역을 넣어야 했기 때문에 77픽셀에서 아마 한 5픽셀 정도나 줄여야 될 겁니다.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꾸미기 설정의 타이틀 부분에 77픽셀에서 수치를 좀 더 줄여봅니다. 72픽셀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맞았는지 다시 마우스로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하살표 모양에서 손 모양으로 바뀌는 부분이 타이틀 영역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라인 밑에서 손 모양이 하살표로 바뀌고 있습니다. 72픽셀보다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최종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백그라운드 배경 위에 타이틀 영역까지 레이아웃 구조를 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타이틀 영역 아래에 메뉴 부분 영역을 추가해 주어야 됩니다. 메뉴 영역 부분을 추가해야 클릭을 했을 때 메뉴가 링크가 됩니다. 이 부분은 투명 위젯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투명 위젯에 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상단 메뉴에 위젯을 추가하고 투명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한 내용은 이 상단 부분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레이아웃 구조를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구조 중에서 네이버 메뉴 부분이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문구들입니다. 그리고 메뉴 형태가 프롤로그, 블로그, 지도, 안부까지 보이는 이 한 줄입니다. 그리고 타이틀 영역은 이 로고 부분 영역입니다. 하살표 모양에서 손 모양으로 변하는 링크를 걸 수 있는 이 영역 부분이 타이틀 영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레이아웃 구조를 보면은 타이틀 영역 바로 아래에 글 영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타이틀 영역 아래에 From 블로그시라고 표시되는 이 부분이 글 영역 부분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메인 메뉴 1번부터 5번까지 부분에 링크를 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메뉴에 링크를 걸기 위해서는 타이틀과 글 영역 사이에 메뉴 영역 부분을 추가를 시키고 추가한 영역 부분에 투명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아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곳으로 링크를 거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 메뉴 영역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꾸미기 설정으로 와서 레이아웃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이 위치에 레이아웃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타이틀과 글 영역 사이에 메뉴 영역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크롤 밑으로 내려서 위젯 직접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등록할 위젯명을 mm1이라는 위젯명으로 해서 코드 부분에는 나중에 새로 다시 작성할 건데 지금은 메인 메뉴 1로 해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등록을 한 후 위젯 사용 설정에서 마우스를 내려보시면은 mm1이라는 위젯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mm1이라는 이름이 블로그에서 보시면은 메인 메뉴 01로 칭하겠습니다. 메인 메뉴 1에서 5번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5개를 만들겠습니다. mm위를 추가한 후 다시 스크롤 내려보면은 이 부분에 2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5번까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5개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체크 부분이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게 되면은 mm1부터 5까지 레이아웃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사용 해제를 하면은 이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를 한 후 그럼 레이아웃 구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내 블로그에서 스크롤 밑으로 내리면은 하단 부분에 메인 메뉴 1, 2, 3, 4, 5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위젯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내 블로그 상에 위젯 내용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위젯이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미니 응용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달력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달력 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추가가 됩니다. 지도를 체크를 하면은 지도 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추가가 됩니다. 해지를 하면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위젯이란 작은 미니 도구 모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mm1부터 5까지는 미리 생성된 것이 아니라 직접 등록해서 만든 위젯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고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위젯을 그냥 간단하게 레고 블록을 하나하나씩 추가하고 빼고 해서 레이아웃 구조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레이아웃 구조에서 메뉴는 이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m1부터 5번까지 위젯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타이틀과 근력력 사이에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mm1을 이동을 했고 mm2도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라인에 mm5까지 다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메인 메뉴 5개를 상단 부분에 이동을 하고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 후 내 사이트에서 와서 보면은 메인 메뉴 1부터 5까지 텍스트 부분이 표시가 된 것이 보일 겁니다. 바로 메인 메뉴 위젯을 5개를 추가한 것입니다. 위젯 위치에 해당되는 글자체를 예쁜 글자 모양으로 배경 이미지에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위젯 생성 시 보이는 굴림체 글자는 삭제를 하고 대신에 메뉴에 링크가 걸려야 하기 때문에 해당 위젯 5개 부분에 투명 이미지 버튼을 만들어서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가로 170에 세로 50픽셀의 검정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투명 이미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투명으로 하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색깔 있는 이미지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 버튼을 자르기를 해서 검정색 이미지를 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한 개는 검정색 이미지로 저장을 했고 이번에는 실제로 필요한 투명한 이미지로 트랜스페어런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투명한 이미지를 내 컴퓨터 로컬에만 저장을 하면은 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원격 부분에 이미지를 올려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려둘 수 있는 방법은 블로그 상의 메모 부분에 클릭을 해서 이곳에 이미지를 원격으로 올려두면 됩니다. 글쓰기를 해서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게시글을 하나 쓰겠습니다.
투명 이미지 업로드라고 적은 후 이 부분에서 사진을 클릭을 합니다. 내 PC에 있는 이미지 2개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기를 합니다. 검은색 이미지와 투명 이미지 2개를 올린 후 나중에 기억하기 쉽도록 이미지명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투명 이미지는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공개를 체크하면은 나만 볼 수 있는 게시글로 업로드가 됩니다. 지금은 전체 공개로 해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문 영역 부분에 공간을 따로 두지 않아서 이 부분에 글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투명 이미지 업로드한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검정색 이미지와 투명 이미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검정색 이미지 경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로 우클릭을 하면은 속성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주소 부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는 검정색 이미지입니다.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검정색 이미지 경로 주소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명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투명 이미지 경로 주소도 따로 메모장 등에 붙여놨습니다. 지금 복사한 주소가 원격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의 절대 경로 주소가 됩니다. 실제로는 투명 이미지 경로 주소만 필요합니다. 지금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검정색 이미지 경로 주소도 따로 붙여넣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꾸미기 설정의 레이아웃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메인 메뉴로 등록한 위젯으로 이동을 합니다. MM1부터 5번까지 위젯을 보면은 우측편에 작은 글씨로 에디트라는 수정 글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에 위젯 코드를 변경하면 됩니다. 위젯 코드를 입력할 때는 HTML 방식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경로 주소를 HTML 문법으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HTML로 이미지를 넣을 때는 꺽쇠를 열고 이미지 src는 따옴표를 열고 닫습니다. 그리고 꺽쇠를 닫습니다. 이 의미는 이미지의 링크 주소 경로를 적는다는 의미입니다. 따옴표 안에 위에 복사한 경로 주소를 Ctrl C를 누르고 따옴표 안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미지 경로 주소를 적은 이미지 태그입니다. 이 한 줄을 복사해서 위젯 코드 입력 부분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가로 170픽셀에 세로 50픽셀의 검정색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을 클릭하겠습니다. 내 블로그로 돌아가서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위젯 1번 부분에 메인 메뉴 1글자 대신에 검정색 이미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세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검정색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2, 3, 4, 5도 동일하게 검정색 이미지로 넣어 보겠습니다. MM2 부분에 에디트를 클릭을 해서 MM1과 동일하게 이미지 경로 주소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3, 4, 5 다 동일하게 복사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완료 후 세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5개 부분 모두 다 검정색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변경을 하고 나서 보니 간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메뉴 위에 부분에 있는 타이틀 영역의 헤이트 높이 부분을 줄여서 조정하면 됩니다. 타이틀의 높이를 줄이는 부분은 꾸미기 설정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을 클릭을 하고 영역 높이를 71에서 65 정도로 변경을 한 후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격이 맞을 때까지 수정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65보다 더 줄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이틀 영역 부분에 55로 변경을 하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맞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미지를 넣고 났을 때 5개의 가이드라인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캡처해서 포토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명 위젯에 이미지를 넣고 났을 때 이 간격들을 보면은 그동안 1편부터 반복해서 얘기했던 투명 가이드라인이 이 간격으로 찾은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시작 지점은 이 부분이고 끝 지점은 이 부분입니다. 메뉴 오버는 끝 지점보다 앞부분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감안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이미지에 링크 거는 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투명 이미지로 다음 시간에 최종 변경을 하겠습니다. 투명 위젯에 이미지 맵을 사용하여 링크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링크를 걸 위치는 아래 카테고리에 있는 메인 메뉴 1부터 5까지 해당 카테고리에 링크를 걸면 됩니다. 해당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 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 메뉴 01을 먼저 클릭을 해봅니다. 메인 메뉴 01에 라인이 그어져 있고 지금 해당 페이지로 이동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아래에 속성을 클릭을 하면은 메인 메뉴 01의 주소 URL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후 메모장 등을 열어서 메인 메뉴 첫 번째 링크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메인 메뉴를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속성을 클릭,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두 번째 URL 주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까지 URL 주소를 모두 복사를 해둡니다. 다섯 번째 메뉴까지 복사를 해서 보면은 마지막 카테고리 넘버 부분만 숫자가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한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주소가 메인 메뉴 01 페이지의 주소입니다.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설정으로 이동한 후 MM1의 에디트를 클릭을 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이미지 코드만 들어있습니다. 이 코드를 먼저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한 이미지 소스를 메모장이나 에디터 등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 링크와 외부 링크가 있는데 내부 링크는 자신의 블로그 자체 내에서 페이지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지 맵을 이용해야 됩니다. 외부 링크는 타 사이트에 새 창으로 열기 하는 방법입니다. 둘 중에 간단한 방법인 먼저 외부 링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에 링크를 걸기 위해서는 이미지 소스 앞과 뒤에 A를 열고 닫는 태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A 태그 부분에 href라고 입력을 한 후 이 따옴표 사이에 링크를 걸고 싶은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 사이트인 유튜브로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하면은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A 링크 속성을 통해서 유튜브로 링크를 걸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MM1 위젯 코드 입력 부분에 복사를 한 부분을 붙여넣기 해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내 블로그로 이동을 하신 후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 일부분에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마우스 모양이 화살표에서 손 모양으로 이 부분에 바뀌게 됩니다. 링크가 걸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메인 메뉴 1에는 유튜브로 외부 링크를 걸었습니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유튜브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 창으로 여는 방법이 외부 링크이고 내부 링크는 새 창이 아닌 메인 메뉴 2를 클릭했을 때 카테고리에 있는 메인 메뉴 2로 링크를 거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지 맵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미지 맵 기본 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맵을 사용할 때 HTML 문법은 이와 같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투명 위젯의 이미지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위에 부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크기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가로 사이즈는 170픽셀로 하였고 세로 사이즈는 50픽셀로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유즈맵, 맵을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맵의 네임은 mm1으로 정했으며 이 부분에 이미지 좌표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링크를 걸 주소를 입력을 하고 타겟 부분은 내부 링크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좌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4개의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 00, 170, 50으로 입력했습니다. 이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좌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표를 입력을 하였고 주소 부분에는 메인 메뉴 2번의 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맵의 네임도 mm1에서 mm2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제 HTML 소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내부 링크 소스를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mm2 부분에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내 블로그를 열어서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방금 메뉴 2 부분에 내부 링크를 걸었습니다. 메뉴 1은 클릭을 했을 때 새 창이 열리는 외부 링크였고 메뉴 2는 클릭을 했을 때 새 창이 열리지 않는 내부 링크로 이동이 됩니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새 창이 아닌 내부 링크로 바로 메인 메뉴 2번으로 링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 링크로 mm1부터 5까지 다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mm3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3번의 페이지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 부분에 주소 부분을 변경을 하고 좌표 부분은 이미지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유즈맵 부분을 3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관리자 페이지에 3번 부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 메뉴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방식이 이미지 맵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5번까지 전부 수정을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소스 수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블로그에서 새로 고침을 한 후에 메뉴 1번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 해당 카테고리로 링크가 될 겁니다. 메뉴 1번으로 링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2번으로 내부 링크가 되었습니다. 3번도 3번으로 이동하고 5번도 5번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외부 링크 레시이며 밑에 부분은 내부 링크의 예입니다. 이 부분에 좌표를 입력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좌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로 170픽셀에 세로 50픽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좌표를 알아볼 때는 이 부분이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의 좌표는 0,0으로 됩니다. 앞이 X축, D가 Y축입니다. X축은 이 방향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Y축은 아래 방향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이 끝점의 경우에는 X축으로 170이 되고 Y축으로 50이 됩니다. 바로 이미지 사이즈가 170에 50픽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70에 50픽셀 이미지에서 절반 크기의 이미지 맵을 알아볼 때는 이 부분 좌표는 그럼 이번에는 이 부분의 좌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X축으로 170의 절반인 85이며 Y축으로는 0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점의 좌표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링크의 좌표를 입력하는 부분을 보면은 00, 170, 50이었습니다. 바로 170에 50픽셀의 좌표를 구할 때는 기준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00, 170, 50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SNS 부분에 링크를 걸 때에는 이미지 맵 좌표를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전체를 거는 것이 아니라 5개로 나눈 첫 번째 시작점에서 끝점, 두 번째 시작점에서 끝점, 세 번째 시작점에서 끝점 각각 이미지 맵을 그려서 링크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형 영역 안에 왼쪽은 페이스북 링크를 걸고 오른쪽은 트위터 링크를 걸 경우에 첫 번째 노란색의 사각형 좌표는 008550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색 사각형의 좌표는 850 170 50이 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미지 너비와 높이에 맞게 00 170 50으로 통일시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링크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의도대로 투명 이미지로 교체를 하면은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내부 링크의 이미지 부분에 검정색 이미지가 아닌 원래 의도대로 투명 이미지 절대 경로 주소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투명 이미지로 교체를 한 후 이제 메뉴 1번부터 5번까지 변경을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메뉴 1번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메뉴 2번부터 5번까지도 투명 이미지로 변경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을 변경을 했고 3번을 이미지 부분만 변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까지 투명 이미지로 변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 블로그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정색 이미지에서 투명 이미지로 최종 변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투명 위젯에 링크를 거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테이블 문법을 사용해서 공간 만들기 위젯 추가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상단 메뉴 부분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From 블로그 C라고 보이는 이 부분부터 마우스로 드래그한 부분이 본문 영역입니다. 이 본문 영역이 배경 이미지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메뉴 부분과 본문 영역 사이에 공간을 넣어서 아래편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구조를 보시면은 메뉴 5개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From 블로그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글 영역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메뉴와 글 영역 사이에 위젯을 추가해서 글 영역 부분을 아래로 밀어내 보겠습니다. 꾸미기 설정의 레이아웃 설정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메뉴 아랫부분에 위젯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젯 직접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해서 등록할 위젯명을 BR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부분에 임시로 공간 띄우기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BR1이 이 부분에 생성되었습니다. 한 라인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메뉴 5개를 만든 것처럼 BR1부터 BR5까지 5개를 만들겠습니다. 5개의 위젯을 새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BR1부터 5까지 추가를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BR 위젯들을 상단 부분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해당 위치로 이동을 시킵니다. BR2도 위로 올리고 5개 모두 메뉴 영역과 글 영역 사이에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메뉴 영역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추가한 공간 띄우기 부분, 이 부분이 글 영역 부분입니다. 변경한 상태에서 하단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새로 고침이 된 상태에서 보면은 공간 띄우기 위젯 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추가한 위젯 안에 공간을 띄우기 위한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 공간 띄우기 위젯이 있고 바로 밑에 From 블로그 C라는 본문 영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 영역을 아래로 내리는 방법은 간단하게 엔터를 쳐서 아래로 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HTML에서 엔터에 해당되는 소스가 br 태그라고 합니다. br 태그가 엔터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한 줄 띄우기라는 의미입니다. 줄바꿈 태그인 br을 반복해서 적은 부분을 복사를 해서 관리자 페이지의 br1 부분에 에디트를 클릭해서 이 부분에 코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한 후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와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공간 띄우기 일부분에 공간이 생기게 될 겁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공간 띄우기 일부분에 줄바꿈이 반복이 되어서 프롬 블로그 C가 조금 아래로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보다 두세 배 정도는 더 밑으로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BR1 부분에 수정을 클릭하시고 BR 부분을 복사 붙이기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복사를 여러 번 더 반복해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제 프롬 블로그 C 본문 부분이 원하는 위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BR 태그를 반복한 것을 공간 2부터 공간 5번까지 다 동일하게 복사해서 붙이면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FM으로 한다면은 BR 태그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소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테이블 소스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BR 태그 방식이 아닌 테이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테이블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표와 같은 공간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표의 내용은 가로 세로 3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HTML로 테이블 소스를 작성한다면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HTML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같이 존재합니다. 먼저 테이블을 만듭니다. 꺽쇠를 열고 테이블로 입력을 하고 꺽쇠를 닫습니다. 시작 태그가 있으면 종료 태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표에서 보면은 바깥 테두리 부분, 이 테이블을 생성한 것입니다. 이제 테이블 아래에 꺽쇠를 열고 테이블 body라고 입력을 합니다. body 부분을 입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습니다. 테이블 body를 추가한 후 테이블 내용을 보면은 줄이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이 줄을 만드는 것은 tr로 만듭니다. 이것이 한 줄을 만드는 소스입니다. 지금 표에는 3개의 줄이 있으니 이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그럼 줄이 3개가 됩니다. 보면은 한 줄 안에 3개의 칸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영역할 수 있는 칸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tr과 tr 사이에 테이블 데이터를 넣는 부분을 추가합니다. 한 칸을 추가했습니다. 3칸이 존재하므로 이 상태가 3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tr은 테이블 로의 약자입니다. 이 소스가 한 줄에 3칸을 둔 것입니다. 바로 아랫부분에도 동일하므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아래를 붙여넣기 하고 그 아래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 3 곱하기 3 표를 HTML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블로그에서는 칸 부분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칸으로 병합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안에 테이블 로 부분이 3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모양과 같이 HTML을 변경을 하면은 한 줄 안에 테이블 데이터 영역이 한 칸만 존재하므로 2개는 지우겠습니다. 이 3줄이 위에 부분 한 줄을 말합니다. 아랫부분도 동일하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테이블 로가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바로 줄이 3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띄우기 위해서는 3줄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한 줄로 병합을 하게 되면은 3줄에서 그럼 이 2줄을 지우면 됩니다.
바로 이 모양이 HTML로 작성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공간 띄우기 위한 BR1 위젯은 가로 사이즈가 최대 170픽셀입니다. 테이블 너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테이블 이 부분에 띄우고 width라고 입력을 하고 170픽셀로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가로 너비가 170픽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BR 태그를 계속 반복해서 공간을 띄우는 방식을 썼다면 이제는 이 방식이 아닌 가로 사이즈를 줄 수 있었듯이 높이를 이런 형태로 늘리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TD 부분에 띄우고 height라고 입력을 하고 height의 높이를 500픽셀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위젯의 테이블을 완성한 소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BR1 부분에 에디트를 클릭해서 이전 소스를 지우고 새로 작성한 테이블 소스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맞지 않을 때는 TD height 부분, 이 부분 수치를 변경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변경을 한 후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수정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공간을 생각보다 많이 띄운 것 같네요. 500픽셀로 하면은 이 정도까지 띄워지므로 한 400픽셀 정도나 띄우면 되겠습니다. 다시 관리자 페이지에서 에디트를 클릭을 하고 이 부분에 500을 400으로 변경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제 적당한 위치를 맞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높이가 400픽셀인데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380픽셀로 해서 BR1부터 BR5까지 다 동일하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380으로 변경을 한 후 이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BR1부터 5까지 동일하게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BR1부터 BR5까지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최종 세로 고침을 하면은 이 글자 부분이 다 사라지고 동일한 공간 띄우기 높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세로 고침을 하였습니다. 이제 본문 영역 부분이 알맞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훨씬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블로그 썸네일 디자인 3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썸네일이란 첫 화면에 보통 보이는 이런 갤러리 형태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썸네일은 가로, 세로, 정사각형 모양이 일반적이고 지금처럼 직사각형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원형 모양의 썸네일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썸네일 디자인 중에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썸네일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썸네일 디자인의 권장 사이즈는 가로, 세로 1:1 비율의 936 곱하기 936 픽셀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형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PC에서 보이는 형태가 이와 같다면 모바일에서 보는 형태는 위아래가 잘린 가로 936 픽셀에 세로 468 픽셀 이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썸네일 디자인을 할 때는 위아래 부분보다는 가운데 부분에 중요한 문구나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를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36 픽셀로 썸네일 디자인하기에는 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 비율을 유지한 가로, 세로 400픽셀로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사각형 비율만 유지한다면 지금보다 작은 사이즈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썸네일을 보통 가로 4개를 두고 있는데 936 픽셀일 경우에는 가로 1개일 경우에 보이는 최대 너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4개를 노출할 경우에는 이 사이즈보다 작아도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로, 세로 1:1 비율의 정사각형 모양의 썸네일입니다. 정사각형 비율은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PC에서와 달리 모바일에서는 위아래 부분이 잘리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모바일에서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간다면 잘된 디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직사각형 썸네일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직사각형 이미지가 있습니다. 블로그용 썸네일로 제작할 때는 가장 먼저 1:1 비율을 만들어야 됩니다. 포토샵에서 예를 든다면 상단에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미지 크기를 클릭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로 세로는 1280에 720 픽셀입니다. 스타일 비율을 체크한 상태에서 가로 400 픽셀로 우선 줄여보겠습니다. 높이도 같이 비례해서 줄여집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이즈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1:1 비율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상단 메뉴에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캔버스 크기를 클릭을 합니다. 가로 폭은 저는 400으로 했는데 1:1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가로가 400이므로 폭도 400으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커져서 1:1 비율을 만들게 될 겁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1:1 비율 안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썸네일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로 세로 400 곱하기 400으로 했지만 500 곱하기 500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직사각형 이미지로 두 번째 썸네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1:1 비율 안에서 원형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이번에는 가로 세로를 600 픽셀로 해보겠습니다. 600 픽셀로 한 후 배경 부분을 흰색에서 투명으로 변경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레이어 탭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우측 아래에 원을 그리기 위한 빈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원형 색상으로 정경색으로 노란색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 보면은 사각형 모양 있는 부분에 화살표를 클릭하고 있으면은 모양 도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타원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사각형 모양에서 타원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원을 그리기 위해서 레이어의 가운데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에 원하는 사이즈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0 곱하기 400 픽셀로 변경 후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원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원 안에 넣을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러온 사진의 레이어를 보면은 자물쇠 모양으로 잠겨져 있습니다. 자물쇠 모양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자물쇠 잠금이 풀어졌습니다. 불러온 사진 위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사진을 다른 레이어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옮긴 후에 오른쪽 이미지는 닫기를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상태에서 사진 위치를 대충 맞춥니다. 불러온 사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이미지가 아래 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불러온 사진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T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사진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사진을 조정해야 원본 비율을 유지한 채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위치를 잡아준 후 이 부분을 풀 때는 왼쪽에 이동 도구를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변경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불러온 사진이 원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필요한 것은 원 모양의 1:1 사이즈 크기입니다. 우측편 원 모양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원 모양이 선택이 됩니다. 원 모양만큼만 이미지를 자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에 이미지를 클릭하고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원 모양의 사이즈만 남게 됩니다. 선택된 점선은 컨트롤 D를 눌러서 안 보이게 합니다. 왼쪽에 돋보기 모양을 더블 클릭하면 원 사이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 모양을 완성했고 이 이미지 위에서 텍스트 도구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문구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배경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부분 테두리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원 모양의 썸네일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저장을 하실 때는 PNG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디자인한 썸네일 3개, 사각형 모양, 직사각형 모양, 원형 모양을 이제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내 블로그에 오셔서 글쓰기를 했을 때 PC에서와 모바일에서 썸네일이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프롬 블로그 C를 안 보이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메뉴 글 관리를 클릭해서 왼쪽에 글 배달에 있는 블로그 C 질문을 클릭합니다. 이 부분에 배달 중지를 하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블로그에 글쓰기를 할 때는 내 메뉴를 클릭 후 글쓰기를 누르면 됩니다. 썸네일 3개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보면은 정사각형 썸네일로 넣었을 때와 직사각형 썸네일로 넣었을 때, 원형 썸네일로 넣었을 때의 PC상에서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모바일 화면에서는 썸네일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C 화면에서 썸네일과 모바일에서 썸네일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PC에서 원형 썸네일이 모바일에서는 위아래 부분이 잘려서 나옵니다. 직사각형 경우도 위아래 부분이 조금 잘려 있습니다. 정사각형 경우는 위아래 부분이 잘려서 가운데 글자 위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의 정사각형 썸네일을 디자인을 하되 가운데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PC와 모바일 둘 다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검색칸을 추가하고 한 개의 위젯으로 이미지 맵을 이용하여 다수의 SNS에 링크 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만들기 7강까지 따라 하셨다면 현재 화면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주소는 강의용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 주소입니다. 그리고 아보노 이 주소는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제 블로그 주소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 부분에 검색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도록 하는 검색 기능입니다. 이 검색칸을 추가하는 부분과 우측 상단에 한 개의 위젯 영역 안에서 여러 개의 SNS를 링크를 걸 수 있도록 이미지 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을 할 때는 SNS 링크 위치를 우측 상단 부분이 아닌 검색 자리 옆부분 이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강의용 블로그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검색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옆에 부분에 SNS 링크 자리를 넣을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SNS 부분을 디자인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진행 순서 1단계입니다. 포토샵 등에서 SNS 링크 걸 영역의 디자인을 하기입니다. 디자인을 할 때는 투명 위젯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검색 자리를 넣고 두 번째 부분에 SNS 부분 디자인을 합니다. 참고로 검색 부분에는 따로 디자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저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검색 부분에는 따로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고 SNS 디자인들은 두 번째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투명 위젯을 빼보겠습니다. 이것이 최종 디자인입니다. 작업한 배경 이미지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 부분을 자르기를 하고 해당 부분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라는 파일명으로 PNG 파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2단계입니다.
블로그에서 작업한 배경 이미지를 불러와서 스킨 배경으로 업로드합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내 메뉴를 클릭 후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합니다. 스킨 배경에서 우측편에 직접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포토샵에서 작업한 파일을 등록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적용을 클릭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SNS 디자인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본문 시작 부분 라인이 SNS 디자인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의 높이를 더 띄워줘야 됩니다. 3단계입니다. 공간 띄우기 위젯에 늘어난 배경 높이만큼 헤이트 높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 메뉴에서 스킨 변경을 클릭합니다. 레이아웃 설정을 클릭을 하고 6강에서 했던 공간 늘리기 부분인 BR1부터 BR5까지 높이 부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위젯 사용 설정에 있는 BR1을 에디트를 클릭합니다. 헤이트 높이 부분을 380에서 50 정도 늘려서 43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BR1부터 BR5까지 높이 부분을 다 변경을 하면 됩니다. 높이 헤이트를 수정을 한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제 디자인을 보면은 본문 부분 라인이 이 위치에서 이 아래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단계입니다. 이 자리에 검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관리의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 부분에 검색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위젯입니다. 하단에 있는 검색을 이 위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사이 부분에 위치하면 됩니다. 검색을 이동한 후 아래에 적용을 클릭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디자인상 위치는 이 부분이 아니라 SNS 옆에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BR 공간 부분에 높이를 변경하면 됩니다. 높이를 변경해서 이 위치에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확인하고 높이를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마무리해 나갑니다. BR 5개 부분의 위젯의 높이를 수정해서 에디트를 클릭하고 헤이트가 430으로 된 부분을 원하는 위치에 맞게 높이를 수정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BR1부터 BR5까지 헤이트 부분을 377 픽셀로 적용을 하니 제가 원했던 디자인 부분에 검색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검색 옆에 있는 이미지 맵 링크를 위해서 새로운 SNS 위젯을 추가하고 이미지 맵을 이용해서 각 SNS에 링크를 거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5단계입니다. SNS 위젯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위젯 설정 부분에서 검색 옆에 부분에 SNS 위젯을 추가해야 됩니다. 좌측 부분에 위젯 사용 설정에 새로운 위젯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위젯명을 SNS로 하고 이곳에 SNS 자리로 임시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 추가한 SNS 위젯을 검색 옆부분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잡아준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SNS 자리라고 표시된 것이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5강에서 메인 메뉴 1번부터 5번까지 이미지 맵을 사용한 소스가 있었을 겁니다. 5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소스가 메인 메뉴 1번인 MM1의 위젯 소스입니다. MM1의 경우 투명 이미지를 해당 부분에 올리고 그 투명 이미지에 이미지 맵 작업을 해서 좌표값을 구해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MM1에는 이미지 한 개의 좌표를 썼다면 지금 하는 SNS 부분에는 한 개의 위젯에 다중 링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맵 부분을 1개에서 5개로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타겟이 탑으로 되어 있는데 탑으로 된 것은 내부 링크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부 링크가 아닌 외부 링크로 하고 싶을 경우에는 언더바 탑 부분을 언더바 블랭크로 변경합니다. 즉 새 창으로 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복사를 위해 참고했던 MM1 부분을 지우고 SNS 부분 소스만 복사를 해서 위젯 사용 설정에 추가한 SNS 위젯을 수정을 해서 이 부분에 소스를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 부분에 투명 이미지를 넣은 투명 위젯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현재 이 부분에 링크가 걸려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소스상에서 좌표값을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개의 좌표값을 각각 넣어주어야 해당 부분에 각각 링크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6단계입니다. 5강에서는 이미지 맵을 이론으로 구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이미지 맵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좌표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 주소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라인상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 이미지 맵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사이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젯 부분에 조각 이미지가 먼저 필요로 합니다. 포토샵에서 이 부분 위젯 영역의 조각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명 위젯을 기준으로 선택 툴을 선택하고 가로 170에 50으로 크기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만큼 이미지만 조각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SNS 이미지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이트로 돌아와서 저장한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포토샵에서 자른 이미지를 열기를 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한 후 업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업로드를 한 후 오른편에 offset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은 이 부분에 이미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로 부분을 맵을 그리듯이 지도를 그립니다. 첫 번째 이미지 맵을 그렸고 두 번째 이미지를 드래그를 해서 한 번 더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한 번 클릭하면 됩니다. 네 번째도 클릭을 하고 마지막까지 다섯 번째 부분도 클릭을 해서 좌표를 생성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생성한 좌표 값들이 이곳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 좌표 값들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5개를 복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복사한 좌표 값을 HTML 소스 부분에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5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손쉽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지 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복사를 해서 SNS 부분에 새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링크가 걸렸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 위젯 부분에 마우스를 천천히 이동을 하면은 하살표에서 손 모양으로 변해서 이 부분이 링크가 잡혔습니다. 두 번째 부분도 링크가 걸렸고 세 번째도 링크가 걸리고 모두 각각 따로 링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클릭을 하면은 새 창으로 열리게 됩니다. 클릭 후 링크의 흔적을 보면은 이미지 맵이 약간 밑으로 처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할 때는 소스 상에 돌아와서 보면은 이 두 개 부분이 좌측 상단, 이 두 개 부분이 우측 하단 좌표로 보면 됩니다. 왼쪽 두 개 있는 좌측 상단의 8 부분이 Y좌표인데 8 부분을 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하고 이 소스를 새로 SNS 부분에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서 한 번 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좌표의 흔적이 좀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 좌표 값을 조금씩 변경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미세한 부분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검색 추가한 부분과 한 개의 위젯 영역에서 투명한 이미지 1개를 사용하여 이미지 맵으로 5개를 분할하여 각각 링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HTML 이 부분 소스와 이미지 맵을 자동으로 구해줬던 사이트 주소를 제 아보누 카페인 이 주소에 남겨놓겠습니다. 푸터 영역 만들기 제일 하단 부분에 카피라이트 부분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왼쪽은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 강의용 블로그 주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 개인 아보누 블로그입니다. 지금 할 내용은 아보누 블로그 이 하단에 있는 푸터 영역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푸터 영역을 추가해서 하단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과 같은 업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만들기 1강에서 8강까지 따라 하셨다면 이와 같은 디자인까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단 부분에 카피라이트 영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왼쪽 화면의 레이아웃 구조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푸터 영역을 추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용된 위젯 및 모듈에서 특정 모듈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푸터 영역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듈을 사용하면 제일 좋을지 그림으로 보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이 타이틀 부분 모듈을 아랫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이 타이틀 부분에 카피라이트 부분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타이틀의 경우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의 위젯을 우리가 직접 생성한 것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이미지를 직접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로 링크 작업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링크가 루트 디렉토리로, 즉 홈하면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되는 링크가 잡혀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으로 이동한 후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타이틀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틀 부분이 이 부분 가로로 된 부분인데 현재 높이는 55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가로 영역 부분에 따로 직접 디자인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마우스를 천천히 이동해 보면은 55픽셀 영역 부분에 화살표에서 손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자체적으로 링크가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랫부분의 위젯들은 우리가 직접 링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타이틀 부분은 따로 링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루트 디렉토리, 즉 첫 화면으로 링크가 걸립니다. 바로 이 주소가 루트 디렉토리 최상위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메뉴 1번 페이지의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이런 본문 내용을 보고 있다가 첫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바로 이 타이틀 영역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루트 디렉토리인 최상위 주소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첫 화면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 영역을 로고 부분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타이틀을 이 아랫부분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이틀 부분에 기본적으로 있는 링크 부분도 하단으로 같이 이동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길게 느껴지더라도 이론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틀 부분을 아랫부분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우측 화면처럼 레이아웃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 공간이 사라져서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링크를 걸었던 위치 부분이 다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기존의 MM1부터 MM5까지 위젯 소스를 테이블 문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형태로 MM1 부분 소스를 테이블 형태의 소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론은 6강에 4분 30초부터 있으니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테이블을 열고 닫고 tr을 2개를 추가합니다. tr은 가로 1은 한 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tr 부분에는 여기에 빈 공간 높이의 헤이트를 추가를 하고 두 번째 tr 부분에는 원래 MM1 소스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원래 내용 위에 헤이트를 추가해서 이 높이를 조정해서 빈 공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제 그럼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관리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설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의 상단에 있는 타이틀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제일 아랫부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꾸미기 설정에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타이틀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에 직접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하단 푸터 영역에 들어갈 이미지를 저는 포토샵에서 이 부분과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저는 가로 966에 세로 120픽셀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흰 배경을 둔 이유는 본문과의 여백을 좀 더 띄우기 위해서 추가한 부분입니다. 이 이미지를 미리 저는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저장을 한 이미지를 파일 등록을 하겠습니다. 가로 966에 세로 120픽셀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세로 높이가 120픽셀이기 때문에 영역 높이를 55에서 120픽셀로 변경을 하고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이제 하단 부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미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적용을 하고 난 후 상단 부분에 타이틀 영역 공간이 없어진 만큼 mm1부터 mm5까지 소스를 테이블 소스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소스는 제 카페에 올려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편에 있는 이 부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한 테이블 소스는 이와 같습니다. 참고로 tbody 부분은 있어도 되지만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td가 포함된 tr 부분을 2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의 tr에는 이전의 타이틀 영역으로 55픽셀로 공간을 두고 아랫부분 tr 부분에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 가운데 사이 부분에 이전의 mm1 원래 소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mm1 원래 소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설정의 위젯 부분에서 mm1 부분을 에디트를 클릭해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복사한 소스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소스가 원래의 mm1에서 위에 부분에 공간을 추가한 최종 소스입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최종 mm1 부분에 변경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mm2부터 mm5까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mm2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mm2 소스입니다. 이 전체 부분을 새로 복사를 해서 mm2 위젯에 최종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3, 4, 5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mm5까지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최종 적용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메인 메뉴 1번부터 아래의 영역들이 제대로 링크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천천히 내리면은 이 선 부분의 손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정도 부분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헤이트 높이를 55에서 좀 더 줄여서 다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메인 메뉴 1로 정상적으로 링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mm1부터 mm5까지 에디트를 클릭해서 높이 55로 된 부분을 48픽셀로 변경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수정하실 때는 mm1부터 mm5까지 다 같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새로 고침해서 다시 확인해보면은 이제 거의 링크 영역이 정확하게 맞아졌습니다. 메인 메뉴에 변경한 테이블 소스와 하단 푸터 부분에 사용한 이미지는 제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강의원 블로그에는 SNS 부분이 이곳에 있고 제 아보노 블로그에는 로고 옆부분에 SNS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SNS 부분을 넣고자 한다면은 먼저 이 부분 배경에 SNS 로고들을 추가하신 후 mm5 위젯에서 이 TD 부분에 8편에서 작업한 SNS 위젯 소스를 이 부분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높이라든지 SNS 위젯 부분에서 이미지 맵의 코드 값들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은 이까지만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직접 응용해서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단 부분에 푸터 영역을 추가하는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서브 메뉴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 바로 이런 느낌의 서브 메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강의용 블로그의 레이아웃 위젯은 이와 같습니다. 이 부분에 서브 메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 구조 중에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브 메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에 소스를 수정하면 됩니다. 위에 메인 메뉴 5개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 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6강에서 했던 공간 만들기 위젯 부분인 BR1 부분을 활용해서 서브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서브 메뉴를 추가하고 링크를 걸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식 3단계가 있습니다. 링크를 걸 때는 이와 같은 공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배경 디자인 부분에 서브 메뉴 디자인을 먼저 추가해야 됩니다. 즉 이 부분에 서브 메뉴 디자인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 해당 위젯에
링크를 걸기 위해서 투명 이미지를 넣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BR1 위젯 안에 투명 이미지를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 위젯에 넣은 투명 이미지에 이미지 맵을 이용해서 링크를 걸면 됩니다. 참고로 그냥 링크를 걸지 않고 이미지 맵을 이용해서 링크 거는 이유는 그냥 링크를 할 때는 외부 링크, 즉 새 창 열기가 됩니다. 클릭을 했을 때 창이 하나가 더 열리면서 링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지 맵을 사용해서 링크를 걸면은 바로 내부 링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메인 메뉴에서 서브 메뉴로 넘어갈 때는 새 창으로 열리는 것보다 해당 블로그 내에서 페이지가 이동하는 내부 링크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공식 3단계에 맞춰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토샵에서 서브 메뉴 디자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브 메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투명 가이드를 얹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5개 가이드 부분에 걸치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서브 메뉴를 추가한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큼 자르기를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저장한 후 이 부분 서브 메뉴 부분만 조각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각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이 부분만큼 자르는 것보다 이 가이드라인 크기에 맞는 부분만큼 이만큼 크기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 이미지도 한 번 더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조각 이미지를 저장하는 이유는 이미지 맵 자동 프로그램을 할 때 이미지 맵 코드를 얻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지 맵 좌표값 용도로 필요한 이미지입니다. 따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값만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꾸미기 설정,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스킨 배경에서 직접 등록을 클릭해서 새로 서브 메뉴를 추가한 배경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새 이미지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첫 화면에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상 서브 메뉴를 3개를 추가했기 때문에 하단의 카테고리 부분에 메인 메뉴 아래에 서브 메뉴 3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관리 페이지에 메뉴 글 관리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왼쪽 부분에 블로그를 클릭을 해서 메인 메뉴 01 아래에 서브 메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서브 메뉴 1을 추가했고 디자인상 3개가 있기 때문에 3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서브 메뉴를 추가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내 블로그로 와서 하단의 메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 메뉴 아래에 서브 메뉴 1, 2, 3이 추가되었습니다. 링크를 걸기 위해서는 서브 메뉴 1, 2, 3의 URL 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각 페이지의 URL 주소를 확인할 때는 먼저 클릭을 해서 서브 메뉴 1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속성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주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입니다. 서브 메뉴 1의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서브 메뉴 2번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 부분의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숫자가 12번이고 서브 메뉴 3번은 13번입니다. 서브 메뉴 URL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2단계인 이 부분에 링크를 걸기 위해서 이 부분 위젯에 투명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이 부분 BR1 부분입니다. BR1 부분에 소스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젯 사용 설정 부분에서 BR1 부분을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기존의 BR1 부분은 공간 띄우기로 높이를 377픽셀로 공간을 두었습니다. 이 부분 소스를 전부 변경을 하겠습니다. HTML 소스를 참고하기 위해서 제 카페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5편에 사용됐던 내부 링크 부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나 메모장 등에 복사한 소스를 붙여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맵 네임은 메인 메뉴 1에서 서브 메뉴 1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 이미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투명 이미지 경로를 참고하기 위해서 위젯 사용 설정의 MM1 부분을 에디터 클릭해서 이 부분에 사용된 투명 이미지 경로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자신의 투명 이미지 경로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부분이 지금까지 투명 이미지 사이즈를 가로 170에 세로 50픽셀로 하였습니다. 화면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170에 50픽셀은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겁니다. 이 투명 이미지 사이즈로는 서브 메뉴 전체를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가로 사이즈는 그대로 놔두시고 높이 부분을 50에서 250으로 강제로 높이를 늘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기존의 투명 이미지 사이즈가 가로 170에 세로 50이었다면은 이처럼 서브 메뉴가 세로로 길게 있을 때는 이 투명 이미지 하나로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세로 이미지 높이를 강제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투명 위젯 위에서 이미지 맵을 글자 있는 부분에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이미지 하나를 이용해서 강제로 늘리기만 하면은 서브 메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더라도 모두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링크를 거는 공식 2단계를 적용했다면은 이번에는 링크를 거는 공식 3단계로 이미지 맵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8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이트인데 아래의 이미지 맵을 자동으로 구해주는 온라인 사이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대한 사용법은 8강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처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는 평생 서비스를 해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젠가 이 사이트 서비스가 종료된다면 제가 이미지 맵을 이론으로 구하는 방식을 5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강에 이미지 맵을 구하는 이론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곳에서 조각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좀 전에 작업한 조각 이미지를 열기를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클릭을 한 후 우측에 offset이라고 나온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이 부분에 조각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곳에서 이미지 맵의 링크 지도를 그리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영역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두 번째 링크 영역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 영역을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이미지 맵 좌표 생성된 부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맵, 두 번째 이미지 맵, 세 번째 이미지 맵을 복사를 하였습니다. 소스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을 한 후에 이미지 맵을 걸 부분이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3개로 복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 맵 좌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링크될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곳에 붙여넣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맵 좌표를 복사를 합니다. 서브 메뉴 2의 링크 주소를 이 부분에 복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까지 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 변경된 BR1 부분의 소스입니다. 이 소스를 복사를 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변경할 부분은 BR1 부분입니다. BR1 부분에 에디트를 클릭을 해서 변경한 최종 소스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다음을 클릭해서 수정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단에 적용을 클릭해서 내 사이트로 돌아가서 최종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천천히 내려봅니다. 먼저 메인 메뉴 1 부분을 지나서 서브 메뉴 부분에 글자 부분에 링크가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서브 메뉴 1번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 2번이 걸렸고 아래에서 3번이 걸렸습니다. 이미지 맵 좌표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좌측 상단, 이 부분이 우측 하단입니다. 좌측 상단의 앞부분이 X축, 뒷부분이 Y축입니다. 높이 부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15 부분을 0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에 15를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이 뒷부분도 같이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Y축 부분을 15만큼 마이너스를 하겠습니다. 수정한 소스를 다시 복사를 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BR1 부분에 재수정을 하겠습니다. 블로그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브 메뉴에 링크가 이 부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끝나고 다시 2번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메뉴별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서브 메뉴 일부분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새 창 열기가 아닌 내부 링크로 서브 메뉴 1번 부분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2번 메뉴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홈페이지형 블로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이론을 이 시리즈 안에서 모두 다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10편까지 영상이 다 이해되시고 적용이 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어떤 레이아웃 구조를 가지든 어떤 디자인 형태를 가지든 제가 지금까지 알려준 방식으로 응용한다면 어떤 디자인이 있더라도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형 블로그 시리즈를 마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리즈가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토샵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HTML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 1편에서 6편까지만 따라 하시더라도 충분히 다양한 디자인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6편까지만 보고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신 분들은 굳이 7편에서 10편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8편에서 10편은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좀 더 단순한 디자인과 난이도를 절반 이상으로 낮추지만 그래도 있어 보이는 블로그 시리즈 2탄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블로그 제작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홈페이지형 블로그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